성인식은 청소년이 각 사회가 지정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인이 됨을 축하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의식이자 의례입니다. 성인식과 성년의 날이 가지는 의미와 진행하는 방법은 나라와 그 사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선 의미 있는 선물을 하거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등 소소한 방법으로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성인식은 죽음을 각오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서운 관문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성인식의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위. 피부 문신. 세계적인 악어 서식지인 파푸아뉴기니에 정착하고 있는 팔람베족과 샴브리족은 주로 악어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 부족인데요. 이 부족의 소년들은 11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피부에 악어 가죽 같은 문신을 새겨놓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문신을 하는 이유는 악어의 강인함과 용맹함을 담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딱히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지만 이 흉터들을 만들기 위해선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예리한 면도칼이나 대나무 또는 악어 이빨같이 날카로운 도구들로 피부를 찢어낸 뒤 그 속에 진흙과 나무기름 같은 것들을 상처 안에 넣어 울퉁불퉁한 형태로 만든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리고 엄청난 고통에 기절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악어 문신은 성인이 됐다는 증거이자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남자들은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어우, 내가 다 따갑네. 4위. 총알개미 장갑.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의 사테레 마웨족의 성인식은 말 그대로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곧 성인이 되는 것이란 타이틀을 내걸고 성인식을 진행하는데요. 총알개미를 사용해서 말이죠. 총알개미는 이름 그대로 물리면 총에 맞은 것처럼 아프다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요. 이 개미한테 물리면 마치 발 뒤꿈치를 녹슨 못으로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어우 쉣. 아무튼 이 개미를 자연산 마취제로 살짝 기절시킨 뒤 장갑같이 생긴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리곤 성인식 대상자의 손을 거기에 넣고 마취에서 깨어난 개미가 물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대 소리를 질러선 안 되며 음악에 맞춰 춤까지 추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20번을 견뎌야지만 비로소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힘을 내요, 꼬맹이. 3위. 번지점프.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 하나인 바누아투의 바누아투족은 성인의 조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30m 높이의 대나무 탑에서 뛰어내리게 해 강인한 도전 정신과 의지를 시험시킨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발목에 포도 넝쿨이나 나무줄기, 칡뿌리 같은 허술한 안전장치를 한 뒤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쉬워서 30m지 저 정도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 성인식은 떨어질 땐 머리가 땅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하여 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 몸에 감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목의 골절이나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랜드다이빙을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위. 치아 가공. 인도네시아의 멘타와이족은 12세가 되면 성인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성인식의 방법으로 온몸에 문신을 새겨놓고 마치 상어처럼 치아를 날카롭게 가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멘타와이족은 진정으로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않으면 영혼이 빠져나가 죽게 된다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인 뾰족한 치아를 가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멘타와이족은 고대에 식인을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치아를 가공하던 것이 전통이 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치아 가공은 별다른 마취 없이 이루어지며 뜨거운 바나나를 입에 물고 있다가 치아가 얼얼해지면 돌이나 쇠로 치아를 쳐서 깎아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전문적인 의사가 집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과 발음장애, 신경장애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네요. 1위. 할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부족들과 몇몇 나라에서 성인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할례는 흔히 남성들이 하는 포경수술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할례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시행되고 있으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겪고 있고 할례 자체가 인권 유린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비위생적으로 수술을 집도하여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물론 영구적인 장애가 생겨 평생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많다고 합니다.
부족에 따라 할례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남성의 경우 전혀 계산되지 않은 방법으로 생식기의 일부분을 제거하는데요. 또한 요도를 절개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할례를 하는 부족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여성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생식기의 일부분 또는 대부분을 청결하지 못한 날카로운 도구로 마취도 없이 도려낸다고 합니다. 그 외엔 봉합까지 해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토록 위험한 할례를 왜 하는 걸까요? 남성은 생식기를 절제함으로써 여성성을 지우고 진정한 남성이 됨과 동시에 성인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그 이유가 참 비극적인데요. 성감대를 포함한 생식기의 대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평생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성이 성욕을 품어 외도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할례를 하지 않은 여성은 결혼조차 할 수 없으며 순결하지 못하고 문란한 여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반대해도 마을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납치를 해 할례를 시키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유엔 인권위에선 전통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할례라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매년 2월 6일을 여성 할례 철폐의 날로 정하고 많은 여성들을 할례로부터 구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하네요. 성인식이 하나의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바뀔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